자, 정별력 경제 연습책에 있는 게임이론 파트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게임이론이고요. 페이지는 58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예요. 자, 다음에 보수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전략형 게임에서 순수적 내시 균형이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에 A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숫자는 이제 경기자 원거, 뒤에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있고요. A만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A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A는 경기자 2의 숫자인데 지금 2, 3, A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A가 그냥 3보다 작은 경우를 해볼게요. 그럼 A 값이 3보다 작다면 뒤에 숫자 중에서는 일단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때 경기자 1이 U라는 전략을 선택을 해봤다라고 해보죠. U. 그 U를 선택을 하게 되면 뒤에 숫자 중에서 요 3이 제일 큰 거죠. A보다 큰 거니까 경기자 2는 C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균형되는 걸 확인하려면 반대쪽 방향으로도 화살표를 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를 선택을 할 때 C를 선택할 때 5, 이 중에 5가 지금 더 크니까 U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U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U하고 C에서 요게 균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으면 균형이 하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D로 한번 해보죠. D로 하게 되면 1, 4, 3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잖아요. 다시 D를 선택하면 1, 4, 3 중에 4가 더 크니까 C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C를 선택을 할 때는 5 중에 다시 5가 더 크니까 U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D로는 안 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면 내시 균형 하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럼 3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1하고 2 있죠? 요거. 그럼 1번, 2번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반면 A가 3보다 큰 경우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 A 값이 3보다는 커요. 그럼 요게 지금 더 크니까 뒤에 숫자 중에서 요게 제일 큰 거거든요. U를 선택을 할 때. 그럼 지금 U를 선택을 할 때 2, 3, A 중에 요게 제일 크니까 R을 선택을 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R을 선택을 할 때 3, 3 똑같죠. 똑같으니까 U를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지금 균형이 하나 나오죠. 따라서 A가 3보다 커도 내시 균형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하고 5 요게 또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3인 경우로 해볼까요? A가 3일 때, 그럼 여기가 3인 경우 이렇게. 그럼 A가 3일 때는 자, U를 선택을 한다면 2, 3, 3이잖아요. 3, 3 똑같으니까 C를 선택해도 되고 R을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럼 C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C를 선택을 하면 U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균형 요거 하나 나오고 R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3, 3에 3이 있으니까 3, 3 똑같으니까 U를 선택해도 되죠. 그럼 균형이 두 개 나오죠. UC하고 UR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요건 답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저희가 과점 시작 이론 배울 때 스테갈버그 모형 문제 풀어보셨고 이때 한 기업이 선도자고 다른 기업이 추종자인 경우를 배웠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A 기업이 선도자이기 때문에 A 기업이 선택을 하면 B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A 쪽이 왼쪽 항이고 B는 요 위의 항이잖아요. 그럼 A 기업이 일단 15를 선택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450, 375, 225 중에서 일단 450
제일 크니까 요거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B도 450이 될 수 있으나 얘는 500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고자 할 거예요. 그럼 450이 안 되죠. 375로 줄 거예요. 역시 20을 먼저 선택을 했다. 그럼 500, 400, 200 중에서 500이 제일 크죠. 그래서 375죠. B는. 그럼 얘도 20으로 생산 늘리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20으로 생산 늘리고자 할 거다. 그러면 A 기업 생산을 또 줄 거란 말이야. 30 보죠. 450, 300, 0이니까 요게 제일 크죠. 그럼 이때 255인데 B는 200으로 생산을 늘렸을 때 오히려 줄어요. 여기가 균형이 되겠죠. 따라서 A 기업 생산량 몇 개? 30. B 기업은 15.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가보고 모형은 알다시피 주로 이제 앞에서 과잠시한 계산 문제 나왔지만 게임 1호에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한번 접근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시험 한번 풀 때 이 관련돼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채소 극대화 전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수업 때는 이제 이론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푸는 요령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트 시장에 두 개 기업 A, B가 있다고 한데요. 아래의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전략을 선택할 때 기업 A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100%가 점유율이잖아요. 퍼센트 봤을 때. 그래서 기업 A 시장 점유율 뺀 게 기업 B의 시장 점유율 된다. 그래서 지금 50이니까 기업 B는 100에서 50을 뺀 50이 되겠죠. 이렇게. 역시 빼면은 65. 역시 빼면은 70. 역시 80. 역시 30. 역시 55. 역시 40. 역시 85. 역시 7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채소 극대화 전략을 선택할 때 도달 균형을 물어봤는데 채소를 극대화한대요. 채소 값을 극대화하는 걸 일단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A가 A1을 선택을 할 때 자, 50, 35, 3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 값은 뭐가 됩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A1일 때는 30이라는 보수를 찾을 수 있다. 자, A2일 때 볼게요. A2 보시면 20, 70, 45니까 20이 가장 적은 값. A3 보시게 되면 60, 그 다음에 15, 30. 채소는 15. 이렇게. 그럼 최소값들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극대되는 값, 여기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A1을 선택한다고 찾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1. 이렇게. 자, B1 색할 때 기업 B는 50, 80, 40이니까 40. B2 이때는 65, 30, 85니까 30. 이렇게. B3는 70, 55, 70이니까 55.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5잖아요.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A1과 B3가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 풀어볼까요? 경기자 A와 B의 전략에 따른 보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혼합 전략 내시균형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업 A가 A1을 선택하는 P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P1 놓을게요.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냐? 일단 확률이니까 1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에서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P1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래 B1은 P2라고 해놨기 때문에 B2는 P1 빼기 P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찾는 건데 계산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기자 B가 B1을 선택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경기자 A가 A1을 선택할지 A2 선택할지를 모르죠. 이게 이제 확률이니까. 그래서 A1의 선택 확률이 P1이거든요. 그럼 요걸 선택을 하게 되면 경기자 B가 어느 보수는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10P1의 확률로 기대값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1 빼기 P1 확률로 A2 선택하게 된다면 경기자 B가 얻는 보수는 5가 되죠. 따라서 5 곱하기 1 빼기 P1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B2를 선택을 했을 때 경기자 A는 A1의 확률로 P1 선택을 하니까 보수는 4를 얻을 수 있죠. 4P1. 그리고 8 곱하기 1 빼기 P1. 그럼 기대 보수가 각각 나오는데 둘이 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둘이 같아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개하게 되면 10P1 5 빼기 5P1 4P1 8 빼기 8P1 이렇게. 그럼 5P1 빼기 4P1 넘어가면 9P1 넘어가면 3. 그럼 P1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경기자 A가 A1을 선택을 할 때, 자, 선택할 때 경기자 B는 B1 선택할 수도 있고 P2 선택할 수 있습니다. B1 선택하려면 P2죠. 그럼 이때 보수는 5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5 P2 그 다음에 8 곱하기 1 빼기 P2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기자 A가 A2를 선택한다면 경기자 B가 B1을 P2 확률로 선택했을 때 보수는 10이죠. 10P2 더하기 4 곱하기 1 빼기 P2는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5P2 마이너스 8P2니까 빼기 3P2 더하기 8은 10P2하고 빼기 4, 6P2죠?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9P2 되고 4죠. 그럼 P2는 얼마다? 9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두 사람이 평균값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대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면, 그러니까 두 명이 있을 때 두 명이 숫자를 동시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평균과의 차이만큼을 10만 원에서 뺀 값을 상금으로 제공한다. 다시 말해 경기자 I가 A1을 선택하면 상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말을 요거로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자 1이 있고 경기자 2가 있다. 이렇게. 그 얘가 만약에 숫자 1 선택, 얘가 2 선택. 그럼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3이죠. 그럼 1.5죠. 여기서 본인을 뺀 거예요, 본인. 왜냐하면 평균과의 차이만큼을 10만 원 뺀다 돼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2를 빼고 1.5에서 2를 빼고 10만 원에서 뺀 거죠. 그럼 9만 5천 원을 경기자 1은 벌어갈 수 있고요. 경기자 2는 1.5에서 빼기 2 이렇게. 그럼 빼기 0.5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0.5 그럼 똑같이 9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차감값이 적어야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이 0이 되면 돼요. 0. 그럼 0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둘의 숫자가 똑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 1로 똑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면 2니까 2로 나누면 1이죠. 1 빼기라면 0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10만 원을 벌어갈 수 있죠. 둘 다 모두 동일하게. 2도 마찬가지죠. 2분의 4니까 2에서 2 빼니까 또 0이죠. 이렇게. 그래서 균형은 뭐 나와요?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1, 1,1, 2,2, 어디까지? 10,10. 요게 다 균형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5월 전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복수의 내시균형이 존재한다, 맞죠? 10개. 자, 내시균형에서 각 경기자 상금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둘 다 얼마? 10만 원 같다. 자, 지금 경기자 2명일지만 3명일 때도 똑같을 거예요. 숫자가 똑같게 나오면 2분의 1, 1,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1, 1에서 그 다음에 본인값 빼면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자 셋이 되면 내시균형에서 각 경기자 상금 뭐하다? 역시 동일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나하고 다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전개형 게임 문제인데 보통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보수 행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전략형 게임으로 나오거든요. 전개형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전략형 게임 있고 지금 그림처럼 전개형 게임이 있는데 보통 전략형 게임은 알다시피 보수 행렬을 주로 활용하는 거죠. 매트릭스. 근데 전개형은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게임 트리. 게임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수 행렬을 게임 트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게임 트리를 보수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에 해당되고요. 완전 균형을 물어봤죠. 그래서 완전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고 내시 균형이 있죠. 내시 균형에다가 신뢰성이라는 조건, 신빙성이라는 조건을 합치게 되면 완전 균형이 됩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원래 전개형의 가장 기본은 역진 기납법으로 풀어요.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뒤쪽 보면 B기업이 선택하잖아요. 뒤쪽이. 앞에서 A기업 선택하고. B기업 걸 먼저 균형 찾는 거죠. 그럼 B기업 보면은 200, 400 중에서 400이 더 크니까 여기 선택을 할 거고 300, 100에서 300이 여기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요거 두 개의 균형 중에서 A기업 봤을 때는 300보다 400이 더 크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기업은 전략 Y를 선택하고 B기업은 전략 X를 선택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돼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역진 기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인데 앞에서부터 하셔도 돼요. A기업이 X를 선택할 수도 있고 Y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를 선택한다면 B기업 입장에서는 200, 400 중에 400이 더 크니까 여기를 선택할 거다. 만약 Y 선택하면은 300, 100에 300이 더 크니까 여기 선택할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내시 균형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A기업이 숫자 적은 요 300을 선택을 하는 X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성, 신빙성 조건에 따르면 무조건 균형을 일로 갈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 균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 두 개는 내시 균형, 요거는 완전 균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자, 가까우리 동시에 1, 2, 3 중 하나 숫자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둘이 선택한 숫자가 서로 다르다면 더 작은 숫자를 선택한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숫자 2배를 상금을 받고 다른 사람은 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둘이 만약 같은 숫자를 선택을 한다면 둘 다 자기 선택한 값을 상금 받는다. 내시균형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해놨죠. 그럼 보수행렬을 만드셔도 돼요. 각, 을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1이나 2나 3을 선택할 수 있죠. 1이나 2나 3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 바로 뭐다? 전략이죠, 전략.
그러면 숫자가 11 똑같이 선택이 되면 둘 다 자기 선택한 값을 상금받으니까 보수는 1,1, 2도 마찬가지죠. 2,2, 3, 4 마찬가지 3,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만약 1, 2가 되면 값이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사람이 숫자의 2배를 상금받으니까 2가 되고 을은 상관없죠. 1, 3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1은 을이 숫자 적으니까 을이 2배를 받고 값은 없겠죠. 이렇게. 그 다음 2, 3인데는 값이 숫자가 적으니까 2배 4,0 이렇게. 그 다음에 3일 때 얘가 적으니까 2배하고 없죠. 0,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0,4 이렇게 되죠. 자, 하고 나서 이제 균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이 1, 2라는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보고 값이 2를 선택을 할 때 2를 선택할 때 1, 0, 0이니까 1이 크죠? 을은 2를 선택하죠. 1 선택 이렇게. 그럼 반대로 화살표 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을이 2를 선택을 할 때 값은 1이 크니까 1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요게 하나 균형 나올 거고 다시 값이 2를 선택할 때 이 선택할 때 2, 2, 0이니까 숫자 2가 똑같잖아요. 그 을은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 있죠. 을은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을이 2를 선택을 할 때 값은 2를 선택하니까 이렇게는 안 가죠. 균형이. 을이 2를 선택을 할 때 값은 2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균형이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값이 3을 선택을 하면 2, 4, 3 중에서 4가 크니까 을은 2를 선택을 하죠. 을이 2를 선택을 하면 값은 3은 선택할 리는 없죠. 따라서 균형은 이 두 개만 딱 나오죠. 따라서 값과 을 모두 2를 선택한다 균형 맞고 값과 을 모두 2를 선택한다도 균형이죠. 그래서 가하고 나가 맞는 답이 되고 다라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문 경매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경매 이론인데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 책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알다시피 이중구 미시경제학 책에 경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경매는 상대방의 입찰 금액을 몰라요. 그렇죠? 보통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이제 숫자를 적는데 그 내용을 상대방이 보통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전 정보와 관련돼 있다. 불안전 정보 관련된 대표적인 게임 이론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찰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이론으로 연구하기 적합한 거예요. 1번 틀렸고. 자, 예술품 경매로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에 있는데 요거 뭐 가끔 영화 볼 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손 들어서 하는 거. 그래서 10,000원에 뭐 살상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입찰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입찰제는 보통 봉투에 넣어서 상대방이 금액 모르는 게 입찰제 방식이고 예술품 경매는 알다시피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쭉. 그래서 10,000원에 있으니까 하면 이따면 그다음 계속 이제 금액 올리는 게 그 방식인데 뭐 영국식이다, 네덜란드식이다 그런 방식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제 방식이 아니니까 2번 틀렸고. 자, 그다음 제2 가격 입찰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1등이 내가 한 10억을 불러서 낙찰됐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숫자를 적었다가 낙찰되면 승자의 불행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하더라도 불행하다는 거죠.
영어로 위너스 커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2등으로 적은 사람 금액 뭐 8억에 적었다 하면은 10억을 내는 게 아니라 8억을 내는 경우를 제2가격 입찰제라고 해요.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낙찰 받은 사람이 내는 금액을 두 번째로 높은 걸 제시한 금액으로 돈 내도록 하는 게 제2가격 입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승자의 불행은 경매 숫자가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경향을 뜻한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아까 여기처럼 한 8억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이기려고 무리하게 10억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낙찰을 받으면 실제 2억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걸 승자의 불행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승자의 불행이라고, 이런 승자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제2가격 입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실제 본인이 쓴 금액이 아니라 두 번째로 쓴 사람의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제2가격 입찰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력 경제 연습에 있는 게임 1호 17장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고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